하나, 우리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 최대 0.3% 낮춘다. 예.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0.3% 낮춘답니다. 낮춘답니다. 보시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예, 13일부터 소진상품, 예금이죠, 그죠? 예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 인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럼 얼마가 됐느냐? 얼마가 됐느냐? 만기가 뭐 1년 미만, 그리고 2년 미만인 예금의 금리는 1.8%, 1.6%, 1.6% 정도로 좀 내려온다고 합니다. 3년 정기 예금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1.6%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3년 정기 예금으로 묶어놨어요. 1억을 3년 정기 예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1년에 받는 이자는 160만 원. 3년 동안 받는 이자는 160 곱하기 3이니까는 480만 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시기에도 그런 건데, 단기, 짧은 것의 그 기간이, 만기가 짧은 예금의 금리는 예, 1.8%로 됐습니다. 그죠? 2년까지는 1.8%를 준대요. 그런데 3년짜리 정기예금은 1.6%를 준대요. 무슨 말입니까? 2년짜리보다 3년짜리의 금리를 더 낮게 준다. 예금 금리를 더 낮게, 이자를 더 낮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2년 뒤에는 금리가 더 낮아질 거야 라고 은행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네. 간단한 기사인데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들으신 말씀 드려볼게요. 자, 은행의 예금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1%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2% 넘는 예금이, 정기예금이 이제는 1금융권에서는 아마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우리은행만 이러겠습니까? 나머지 KB는 농협은 안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대출금리는 얼마인가? 대출금리는 예, 3% 중후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3% 중반 밑으로 안 내려봤어요. 거의 3% 후반대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예금금리는 1.8%, 대출금리는 3.8%. 거의 예대 마진 차이가 2%가 나죠, 그죠?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뭘 말하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예금금리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 예금금리를 올리든지 대출금리를 내리든지 해서 정상적인 밸런스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가 내려오면서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은행의 예금금리가 1% 후반대, 1.6%, 1.8%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현재 3% 후반대인데 곧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9일이죠. 29일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0.25%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아마 B컷이 나올 수도 있겠다. 0.5% 인하죠. 그죠? B컷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금리의 인하보다는 시장금리의 인하가 특히 은행의 예금금리의 인하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그대로 동결을 해놨는데 예금금리는 먼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금리는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금리는 먼저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그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대 마진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여론에 불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쓴소리가 나오겠죠. 결국 대출금리도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예금금리가 3년짜리 예금금리는
1.6%, 2년짜리 정기예금은 1.8% 이렇게 주는 수준이라면은 예, 이제는 4%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는 예, 임대 수익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예로 말씀드렸는데 10억을 은행에 놔두어도 은행 이자가 1년에 1,600만 원이에요.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이자가 1,600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에 놔두면은 10억이라는 돈을 넣어 놓으면은 예, 그냥 나오는 소위 무위험 수익이라고 그러죠. 무위험 수익. 예. 10억이라는 돈을 넣어 놓으면은 1년에 1,600만 원이 나온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리스크도 없어요. 은행이 망하기 전에는 다른 리스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상가 건물 내가 10억짜리 샀어요, 그죠? 10억짜리 샀는데 이 상가가 월세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상가에 대해서 1년에 3,6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면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3.6%입니다. 앞에서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1.6% 1,600만 원, 10억짜리 상가를 샀을 때 월 300만 원의 그 월세가 나온다면은 3,600만 원, 3.6%. 차이가 얼마입니까? 2% 차이가 나요. 2% 차이가. 예. 무위험 수익률보다 수익률 1.6%보다 2%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상가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부터는 상가에 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위험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보다도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얘는 무위험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리스크가 있는 수익입니다.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공실 리스크죠. 공실 리스크. 공실이 나서 임대차가 안 맞춰지면은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월세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현재 수익률이 3.5% 이상, 4% 정도 나오는 그런 임대 수익 상품, 상가 상품들은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현재 이거는 지금 반송에 있는 초역세 꼬마 빌딩입니다. 그 웃반송역 바로 한 40m 거리에 있는 40m, 50m 거리에 있는 예, 꼬마 빌딩인데 5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센터 미지구 수혜지인 반송동 윗반송역 50m 이내에 있고요. 대지 면적이 43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지하 1층, 1, 2, 3층 그 건물이거든요. 전체 연면적, 건물 면적은 135평입니다. 5월 근생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주유세는 4.6%가 적용되는 물건입니다. 자, 얘의 수익률은 말씀드릴게요. 수익률 어떤가 하면은, 자, 1층을, 가게를, 1층을 두 칸으로 갈라가지고, 하나는 카페가 들어와 있고, 하나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은 그 주거도 가능한 그런 원룸 형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근린생활 시설이고요. 지하도 있어요. 현재 지금 임대차 현황은 예, 이렇습니다. 지금 3층을 갖다가 1,050을 넣고 지하를 1,020으로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전체 임차 보증금은 6천만 원이 되고 월세 수익은 한 달에 290만 원이 됩니다. 요 매매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매매가는 지금 아니네. 매매가는 지금 8억이에요, 8억. 자, 그럼 8억인데, 그, 월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니까, 그걸 빼고 나면은 총 7억 4천 넣게 되겠죠, 그죠? 7억 4천을 넣고, 291만 원을 12달 합치면은 3,4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총 수익률이 얼마냐? 예, 4.7%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3층하고 지하는 공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두 개를 뺀다 하더라도, 이게 뭐 공실이라서 안 나가서, 예,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예, 그 7억 4천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3.6%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앞으로 상가나 뭐 꼬마 빌딩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률 받쳐지는 거, 수익률이 낮으면 안 쳐다보겠죠.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 되는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면은 예금 금리가 이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대출 금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따라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무위험 수익률에 이야기하는 예금 금리가 너무 턱없이 낮다면은 뭐 1% 초반 뭐 중반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이제는 수익형 상품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